잠시 후 신의 21 조연나 기자님의 진행으로 연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감독님, 배우님 앞에 계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름의 카메라 연출한 성스러운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와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의 카메라에서 한여름을 연기한 김시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의 카메라에서 두마루를 연기한 곽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옆에 계신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 제가 알기로 원래 처음에는 마루 캐릭터를 먼저 좀 구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름이를 주인공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관객분들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게 여름이가 주인공이었는데 연우보다 마루를 먼저 생각한 거였어요. 네. 그때 우선 여름이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청춘을 그리는 퀴어 밝은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여름이라는 인물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친구 되게 밝았으면 좋겠는데 되게 안에 깊은 슬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인물이 누구를 만날까 했을 때 이제 제가 계속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가 찾아온다면 어떨까 해서 이제 마루가 돼서 이게 두 개가 조인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계신 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고, 시나리오에서 각자의 캐릭터 또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얘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를 딱 처음 받았을 때 이 퀴어물인데 밝은 퀴어인 게 너무 일단은 제 취향이었어요. 일전에 제가 김종환 감독님이랑 작업했던 메이드 인 루프탑도 좀 그런 밝은 퀴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류의 영화가 들어와서 일단 너무 제 취향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청춘에 있는 것보다 한 발짝 좀 더 먼저 간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마루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력자가 될 수 있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라는 생각에 저는 좀 많이 구미가 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성스러운 감독님한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본을 읽고 든 생각은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름이라는 캐릭터가 그냥 마냥 해맑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아픔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 캐릭터를 꼭 한번 내가 연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시 감독님께 질문 드리면, 저는 오늘 모처럼 또 배우님들이랑 같이 하는 GV니까 배우님 캐스팅 비하인드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아마 배우님들 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배우가 이렇게 잘했다,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자랑을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은 시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아 배우 원래 미스백부터 알고 있었고 너무 좋아하는 배우였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계속 어두운 모습을 역할을 많이 해서 봤으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피처
에디터였는데 그때 이제 시아 배우를 영상으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 거니까 봤는데 이제 거기서 아 이렇게 밝고 통통 튀고 너무나 그때는 중학생이었는데 여중생의 모습이 있구나. 이 친구라면 여름이를 이제 되게 밝지만 어두운 여름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시아 배우랑 에피소드는 근데 되게 성실한 타입이에요. 엄청 성실하시고 되게 의젓해가지고 제가 많이 의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규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거나 시아랑 붙었을 때 이게 어쨌거나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일 수가 있죠. 약간 성적인 텐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귀엽고 친근하고 이런 역할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민규 배우가 출연하는 단편들을 많이 봤고 너무 되게 다양한 면이 있구나. 되게 밝을 때 밝고 슬플 때 슬프고 그래서 아, 이 친구가 하면 되게 재기발랄한 마루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민규 배우랑은 이제 첫 촬영 때 같이 이거 다음에 어떻게 붙일까 막 이런 편집 같은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게 되게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합이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의 합이, 세 분의 케미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긴 하지만 그 연우 역의 유가은 배우님도 한번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그 여름이 사랑하는 첫사랑 역은 조금 뉴페이스였으면 좋겠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없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해서 오디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봤는데요. 그때 이제 한 100명 중에 5명 정도 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사무실로 모시고 이제 시아 배우도 와가지고 이제 같이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은 배우가 시아 배우의 진짜 팬이어가지고 그 약간 설렘과 떨림이 약간 전해졌어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이 두 분이 하면 너무 좋겠다. 찐 바이브가 나오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은 배우를 캐스팅을 했었습니다. 시아 배우님도 그 찐팬의 느낌을 많이 느끼셨나요? 그날 이제 언니랑 같이 합을 맞추면서 언니가 저를 바라봐주는 눈빛이 너무 사랑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언니랑은 그날 처음 만났었고 어떻게 보면 김시아라는 인간을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저를 완전 애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줘서 저도 되게 설렜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더더욱이 이 연우와 여름의 케미가 잘 맞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캐스팅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시아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리고를 되게 재밌게 본 시청자였는데 그리고 미스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여름의 카메라를 보니까 시아 배우님이 이렇게 밝은 역할도 잘 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신 관객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님의 10대 시절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여름이랑 실제로 나랑 좀 비슷하다 혹은 다르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름이가 이제 민정이랑 같이 있을 때 텐션이 실제 저의 모습이 좀 많이 드러나는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웃음도 진짜 많고 장난도 좀 많이 치고 약간 되게 밝고 친해지면 좀 약간 완전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저의 그런 일상적인 밝은 모습들이 영화에 잘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원래 배우님 학교 학창시를 좀 구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답변이셨던 것 같은데요. 또 영화상으로 보면 이 여름에 좀 남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마루 앞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영화를 볼수록 참 이 마루라는 캐릭터가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규 배우님께 궁금한 건 좀 마루라는 캐릭터,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전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창 시절에 지훈이랑 어떤 관계를 맺었다든지 뭐 미용실에 일하기까지 뭐 어떤 과거가 있었다든지 그런 걸 감독님이랑 좀 만드신 바가 있는지 혹은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더라도 배우님께서 좀 생각하셨거나 좀 구성해 두신 바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우선 지훈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됐고 헤어진 지 얼마나 됐고 또 헤어지는 과정 안에서도 지훈이의
피앙세인 결혼한 사람도 같이 만났었던 전사도 있고 그리고 나서 마루는 연애를 안 했을까?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훈과는 그 과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쳐갔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영화상에 있었을 때는 싱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네. 뭐 그런 어쨌든 전사 두마루의 연애 전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직업이 미용사인 게 저는 진짜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 많이 물어보고 관찰하고 가위 잡는 법이라든지 왁스 바르는 법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우고 와서 이렇게 왁스도 이렇게 짝짝짝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더 마루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 실은 이 마루라는 캐릭터가 조금 소위 말해서 기가를 부리는 말투를 쓰는데 저는 걔 역할을 이전에도 했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은 조금 약간 겁이 났던 것 같아요. 혹여나 이게 그 게이라는 분들을 이렇게 약간 좀 희화화시킨 게 아닐까? 이런 괜한 우려를 좀 했었었는데 성스러운 감독이 나만 믿고 무조건 기가를 맘껏 부려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신나게 부렸던 것 같고 아까 뭐 연우도 팬이었다 그러지만 저도 시아 배우의 좀 팬이었었어 가지고 만나서 막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귀엽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절로 나오는 그런 리액션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사랑이 넘치는 여름과 카메라 팀입니다. 그리고 민규 배우님 말씀하신 그 쫙쫙 그런 왁스나 이런 거 혹시 기억 잘 안 나시는 분은 한 번 더 영화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감독님께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름의 카메라를 볼 때마다 좋은 점이 좀 인상적인 점이 호모포비아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여름이도 너무 좀 주변과의 마찰을 덜하게 자신의 첫사랑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나와 여름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설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거를 관객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퀴어 영화를 만들 때 조금 이 세상이 좀 퀴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게 바랬어요. 그래서 약간 호모포비아나 그런 불편한 요소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러면서 뭐 정체성의 고민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자유롭게 나 레즈비언이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카엘 하네케라는 영화 감독이 한 말 중에 영화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덜 슬픈 장소로는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조금은 덜 슬픈 장소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스트레이트이신 분들한테는 퀴어가 이렇게 조금 많구나 라는 걸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다양한 성 정체성, 바이섹슈얼, 게이, 레즈비언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는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스트레이트 소수자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해외 영화제도 감독님께서 많이 다니셨잖아요. 이제 그런 세계관에 관해서 국내외에서 들은 피드백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도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런던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상영 날이었는데 상영이 끝나고 GV 때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아시안 레즈비언인데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용기를 받았다 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객분들이 막 감상평을 외국은 들려주시거든요.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또 동양인 레즈비언 분이 사실은 나도 아시안 레즈비언인데 이 영화로 인해 너무 용기를 얻었다 했는데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용기를 영화를 줄 수가 있구나 라는 게 좀 되게 벅차 올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계신 두 배우님께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름과 마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서로가 서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지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여름이었어도 혹은 마루였어도 이 관계가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의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성소수자인 것도 잘 몰랐는데 그 과거 연인을 찾아가게 되는 상황이고, 또 마루의 입장에서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이 연인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온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이 둘의 관계가 너무 애틋하달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그 마루와 여름이가 서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글로 읽었을 때는 조금 앞선 LGBT 선배 이런 느낌으로 좀 약간 좀 더 어른의 모습으로 그려졌었는데요, 머릿속에서. 근데 시아랑 현장에서 호흡 맞추면서 좀 그 간극이 좀 많이 내려오고 좀 그래서 좀 더 친구 같은 관계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었나 싶었어요. 그 한지훈 보러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찍었던 장면 제가 항상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좀 많이 감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뭐 많이 살아서 뭘 더 많이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고민 이런 거 잘 보고 잘 듣고, 네, 김밥 같이 먹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약간 그 지훈의 기억이 다시 좋았던 기억들이 좀 찾아오고, 이미 헤어진 관계이긴 했지만 미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 되게 좋았던 사람으로 남아 있으니 미용실에도 사진도 걸려 있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좀 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랑 찍으면서 좀 느낌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아빠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냥 어른 또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찍으면서 여름이가 정말 마루를 그냥 좋은 어른이나 조력자로만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 정도로 가까워질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찍으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름이랑 마루가 점점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같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래서 저도 좀 처음이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찍으면서. 두 분이 같이 촬영하는 씬에서 좀 애드리브를 하신 것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애드리브는 아닌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테이크가 나온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 현장에서 그 브릿지라는 그 발리아주라는 것도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촬영 감독님이 알려주셨나? 아닌가? 본인이에요, 본인. 저예요? 본인이에요. 본인이에요, 본인. 나였구나. 네네네. 조사해가지고 나한테 촬영날 야 이거 발리아주라고 하는 거 어때? 해가지고 오 대박이다, 그럼 가자. 본인이에요, 본인. 근데 맨날 잊으세요. 네, 저네요. 네. 그것도 그 미용사 그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얻은 정보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맞아요. 네이버. 맞아. 보여주면서. 맞아요.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여름의 카메라 팀입니다. 이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면 캐릭터마다 소품을 부여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루랑 여름에게 주요하게 준 소품을 골라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게 준 건 아마 보면 다 아시는 그 커다란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커다란 가방을 가지고 되게 밝은 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슬픔이 있었으면 좋겠다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가방이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 이 친구의 마음의 무게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뭐 아빠와 사실은 이 가방에 아빠가 여름이랑 숲에 갈 때마다 맸던 가방이라고 서사적으로는 설정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아빠의 물품들을 여름이가 가지고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마루는 저는 그 안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안경. 그래서 마루 배우가 그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숲길을 걸을 때 여름이랑 그때만 안경을 벗거든요. 사실 그 공간에 미용실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공간을 벗는데 이것도 얘기를 해서 우리 한번 벗어보자 마루 배우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곳곳이 아니면 다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저한테 조금 친근한 친구 같은 안경을 쓰면서 그런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름이 가방이 정말 크잖아요. 전 거의 여름이만 하다는 생각을 영화를 볼 때마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큰 가방을 매게 하기까지 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후보도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처음부터 저런 배낭, 되게 큰 배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스태프들은 생각할 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되게 뭐 키치한 핑크색의 뭔가 플라스틱 소재 가방 이런 것도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레드 컬러에 저렇게 완전 큰, 그러니까 레드로 약간 조금 모두의 시선을 주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엄청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게 딱 왔을 때 약간 배우 캐스팅할 때도 딱 봤어요. 얘가 여름이야. 이거처럼 이 가방이다. 여름이의 가방은.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의상 스타일리스트 개인 소장품이어가지고 네, 저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어요. 시아 배우도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갖지 못했어요. 본인 소장품이셔가지고. 네네. 네, 이어서 시아 배우님께 질문 드리면 저는 그 빨간 백팩도 좋은데 뭔가 여름이는 눈에 띄는 아이템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머리에 꼽는 머리핀이나 그리고 전 파란색 그 워커라고 할까요? 닥터 마틴 신발도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되게 색감이 돋보이는 아이템이 많았는데 배우님이 좋아하시는 여름이 아이템을 좀 골라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뭔가 여름이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머리에 꽂은 그 작은 핀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개인 소장품들이 진짜 많은데 그때 제가 약간 앞머리도 아닌 것이 뭔가 또 옆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딱 그런 이상한 머리를 하고 있을 때여서 이 머리를 조금 어떻게 해야 더 뭔가 사랑스럽고 좀 더 특별하게 보일 수 있을까 했는데 감독님이 핀 꼽는 거를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꽂고 나왔었는데 그게 뭔가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여름이랑 거의 똑같은 단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머리를 긴 머리를 한다든지 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으셨어요? 사실 저는 긴 머리를 하고 싶었어요. 뭔가 긴 머리인데 머리를 양쪽으로 따으면은 너무 귀엽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작품이랑 같이 병행 중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니요, 하고 싶었는데 붙였다 뗐다 하고 온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스케줄이 근데 맞아요. 그 스케줄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지금 머리에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머리핀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긴 머리에 커트 머리 그 조합을 또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즈 영화에 되게 그런 느낌 많잖아. 상징 같은. 그리고 사람들도 레즈는 한 명은 길고 한 명은 커트지 않을까? 라는 게 좀 피하고 싶었어가지고 단발이길 바랬는데 약간 머리를 붙인다 해서 약간 당황했죠. 안 되는데? 머리 붙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그게 딱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잘 됐다 이러면서 삐니야 뭐 마음껏 보자 이런 느낌. 네. 네, 거의 운명과도 같았던 단발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규 배우님께 질문 드리면 어쩌면 저는 안경도 되게 여러 모델을 써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어떤 이 마루의 스타일이나 그리고 또 타투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런 뭐 아까 말씀해주신 말투 얘기해주셔도 좋고요. 이제 전반적인 외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성스러운 감독이 저랑 작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좀 아저씨인데 뭔가 약간 귀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경험담이었는데 그 저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이 그
헤어지시는 선생님이 아니다.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이 타투가 이렇게 팔에 제가 전 스티커 타투로 그거를 했는데 딱 그런 요즘에는 막 무시무시한 그림 말고 엄청 색연필로 낙서한 것 같은 그런 타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3년 전이었는데 그때 그게 되게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봐서 귀엽다, 저거 내가 마루에 좀 가져와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좀 성스러운 감독님한테 그걸 쫄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타투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친해졌거든요, 메이크업 쌤이랑. 그래서 나도 뭔가 이런 아저씨인데 약간 그런 느낌의 타투가 있으면 여름이가 좀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안경은 제가 좀 안경을 좋아해요.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자주 쓰는데, 그래서 안경테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제가 성스러운 감독님한테 쫙 보여주면서 이제 골라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고, 안경을 안 쓴 씬에서는 좀 멋부리고 싶은 날 렌즈 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의견을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간 아까 무서운 타투 얘기를 듣고 이레주미를 한 마루를 생각해봤는데 그때 왠지 여름이가 말을 잘 못 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면 10대의 이야기, 청소년 퀴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름이가 이런 시기를 다 지난 이후에 20대의 얘기를 해봤을 수도 있고, 또 지훈과 마루의 얘기를 풀더라도 어쨌든 10대 얘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관계를 얘기할 수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0대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처음 경험한 것이 가장 강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첫사랑, 처음의 상실 같은 것들이 더 기억에 남으니까, 그리고 제 첫 장편이니까 처음에 대한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인물이 첫사랑과 첫 상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시애틀 국제영화제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편으로 지훈이랑 마루 얘기 해주면 안 되냐고. 네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처음이라서 그냥 첫사랑 얘기. 왜냐면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너무 특이하잖아. 입시에 이렇게 되게 묶여있고 막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뭔가 되게 하고 싶고 되게 그 어른과 아이의 경계에 있는 그 모습이 항상 저한테 되게 매혹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훈이랑 마루 얘기를 스피노프처럼 풀게 된다면 그때도 민규 배우님이 하시는 건가요? 민규가 해준다면 민규 배우님 해주실 건가요? 대박, 이렇게 공직석상에서. 그러니까요. 증인이 여기 70명 정도 앞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면 저 시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첫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 좀 어떤 점이 고민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찍을 때 첫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또 그냥 주변 지인분들한테 첫사랑 때 어땠냐고 좀 많이 조언을 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이야기를 듣고 뭔가 저의 상상과 이렇게 합쳐서 생각했었을 때 제일 중요하게 키포인트로 약간 잡았었던 감정은 풋풋함이 제일 잘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그 처음인 게 관객분들한테도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풋풋해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우님 생각하시기에 여름이 어떤 장면이 가장 풋풋했던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아직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처음에 이제 연우가 여름이한테 우리 사귈래?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여름이가 그럼 우리 이제 1일인 거네? 하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그 아이들만의 약간 풋풋함이 잘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쵸. 처음에 그 마음을 서로 얘기하는 것만큼 또 설레는 순간이 없죠. 이어서 민규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 그 고가도로에서 여름이랑 마루가 있는데 그 10대 시절에 지훈이가 와서 여름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장면을 좋아하는데 뭔가 그런 여름이가 다시 찾아옴으로 인해서 마루가 지훈이에 대한 마음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때의 마루의 심정 같은 거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다시 지훈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건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그 형사람 감독이 처음부터 여름이에게 잘해주지 않을 것 같다. 마루는 그 과정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저한테 줬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고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루라는 컨셉을 저한테 던져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리고 지훈의 갑작스러운 지훈의 죽음 소식도 그렇고 여름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고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여름이라는 존재에게 느껴지는 그런 연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여러 감정들로 하여금 마지막 장면까지 오게 됐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제 판타지긴 하지만 제 눈으로 지훈이의 어렸을 때를 보게 되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한테 지훈 이제는 아빠를 만날 수 없으니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때 여름이에게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둘이 같이 미용실에서 김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위로 한마디 안 하고 같이 밥만 먹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영화를 다시 볼 때 되게 따뜻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의 마루의 감정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안 된다. 무슨 일이야? 왜 빗줄 딱 맞고 왔어? 이런 거 말고 그냥 김밥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도시락 싸는 것만으로도 유추가 되잖아요. 이 친구가 요즘에 첫사랑을 하고 있고 근데 얼굴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먹어줘야겠다 같이. 네 그것만으로도 좀 자꾸 뭘 물어보면은 열받을 것 같아요. 여름이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공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아 배우님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도 그 씬이 되게 신기한 게 대사 한마디 없이도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찍을 때도 같이 김밥을 먹으면서 뭔가 약간 이 공기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험을 했었어서 되게 저의 최애신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연우한테 그렇게 바람 맞고 마루를 찾아가서 같이 이걸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래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배우님께 여쭤보길 잘했다. 감독님도 혹시 이 씬에 관해서 덧붙여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감독님도 보시기에 공기가 좀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혹은 시나리오 단계에서 대사를 넣을 생각도 했지만 뺐다라던가. 이 장면은 원래부터 대사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영화에서 밥을 먹는 거를 설계를 할 때 되게 밥을 먹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밥을 먹는다는 거는 마음을 나누는 거고 우리도 아무나 밥을 먹진 않잖아요. 가장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에 밥을 먹는 장면은 저는 거의 연출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름이랑 마루가 대사 없이 뭔가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과감하게 가보자 라고 해서 그냥 밥만 먹자 말도 없이 라고 했고 이 씬은 저 김밥집이 이 친구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찾아왔어요. 피디님한테도 연락해서 김밥집 도대체 뭐냐 김밥집 폐점했어요.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너무 아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객석 질문 받아보려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이렇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예,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극 중에서 시아 배우님이 실제 이제 필름 카메라 필름도 끼우고 실제 찍을 때 보면 조리개도 막 조정하고 초점도 잡는 모습이 나오던데 그 작품을 위해서 실제 그 카메라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일회용 필름 카메라만 썼었어서 그래서 이런 작동법을 잘 몰랐어요. 실제 필름 카메라에.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때 영화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필름 카메라를 빌려주셔서 한 달 정도를 제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엄청 찍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영화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았나요, 배우님? 네, 오프닝에 등장하는 사진들 중에 저랑 제 막내 동생이 찍은 사진이 같이 등장을 해요. 네, 기억 안 나신 분들은 한 번 더 봐주세요. 또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신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여름이가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고정된 샷으로 이렇게 쭉 서서히 걸어가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여름이가 뭔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여름이가 아직 좀 마음에 큰 추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 연출이었는지 혹은 김시아 배우님께서는 그 걷는 연기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인물이 걷는 장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독립영화니까 삭제가 되면 항상 대사가 없는 게 삭제가 돼요. 나한테 너무 중요한데 그들이 봤을 때 이거 정보도 없고 왜 필요하지? 이거 삭제하자. 그래서 걷는 장면이 한 3씬 정도 더 날아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걷는 장면을 제가 왜 좋아할까라는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인물의 그 리액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째 얼굴이 보이지 그 몸짓으로 뭔가 어딘가를 향하고 그 여백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한테 그때 인물의 감정에 조금 동화돼서 같이 인물이 이걸 느끼고 걸어가고 있구나. 이 인물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조금 더 상상해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걷는 장면을 조금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걷는 장면 너무 없어 너무 속상했는데 많이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씬들을 찍을 때 감독님이랑도 그때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걸음걸이에서 여름이의 지금 감정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서 그래서 엄청 막 가볍게 신나서 걸을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완전 터벅터벅 걸어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처음이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한 33번째 GV 정도 될 텐데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되게 섬세하게 봐주신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네, 영화 일단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각 캐릭터들한테 맡은 취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여름이 같은 경우에는 필름 카메라를 찍고 그리고 연우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하고 그리고 마루 같은 경우에는 헤어 살롱을 하잖아요. 그런 게 뭔가 좀 인물 캐릭터의 성격을 좀 이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름이 같은 경우에 연우를 기다렸잖아요. 그게 뭔가 필름 카메라 사진 현상하면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연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축구 같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루도 뭔가 지훈이를 좀 가꿔주는 그런 따뜻한 인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인물들한테 직업이나 취미를 부여한 의미나 이런 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주 다들 예리하시네요. 왜냐면 왜 놀랬냐면 예전에 시나리오 하나에 그 마루랑 지훈의 과거가 있었던 시나리오고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마루가 지훈이의 머리를 잘라줘요. 그런 장면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좀 놀랐고 여름이한테 필름 카메라를 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조금 추후에 여름이가 보는 기억이게 좀 바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에는 엑스트라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영화에도 엑스트라가 거의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랬을 때 기억을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카메라니까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선택했고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가져가고 싶은 테마 중에 하나여서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말하신 것처럼 사람한테 둘러싸이는 그런 거길 원했어요. 처음에 뭐 춤도 생각하고 댄스 동아리 이런데 조금 밖에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조금 사람들이 좀 오픈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걸 원해서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주신 질문 배우님들 답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럼 사진이나 아니면 미용이 캐릭터의 성격과 얼마나 좀 잘 맞는다고 느끼셨는지 연기하시면서 뭔가 좀 와닿은 부분이 있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이었어요. 연기하면서 미용 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아무래도 직업이 이렇게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여타 제 주변 친구들보다 미용실 많이 가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해주시는 선생님들 말고 예전에 해주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남자분도 계셨었고 네. 되게 섬세하지 않고는 미용을 할 수 없거든요. 네. 본인들마다 다 하시는 커트 방식이나 뭐 다른 뭐 펌 방식이나 다 다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름이의 상태를 잘 캐치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섬세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미용을 사라는 직업은 마루에게 정말 찰떡이고 좀 제가 연기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성스러운 감독님이 그렇게 부여해 주신 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름 카메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루기 정말 어렵고 까다롭잖아요. 정말 그 필름에 뭐 조금이라도 빛이 닿거나 하면 바로 타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여름이도 사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되게 밝아 보이고 이렇지만 굉장히 뭔가 상처도 많고 되게 섬세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좀 필름 카메라랑 많이 닮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독님이 엄청 섬세하게 또 아이템을 캐릭터에 맞게 부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질문 주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시면. 저는 영화 속에서 두 분의 캐릭터도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민정이랑 선배 캐릭터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배우분 캐스팅한 과정도 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왜 여름이에게 필름 카메라 그리고 특히 수동 같은 FM2 같은 수동 카메라는 다루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왜 필름 카메라 그 중에서도 왜 FM2를 선택하셨는지 그거 궁금했었습니다. 우선은 민정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말투가 정확히 있었어요. 저렇게 약간 떠글떠글 얘기하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말도 빨라야 되고 그래가지고 보다가 이제 윤강 감독님이 서독제 그 티저 영상이었나 연출하셨는데 저 친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좋다. 만나봐야겠다. 해서 이제 만났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민정이라서 캐스팅을 했고요. 그 선배는 사실은 연우 역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이 친구 했는데 연우의 조건이 있었어요. 커트머리여야 된다. 머리 잘라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때 모 엔터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에서 뭐 최종에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미안한데 연우 선배역 가능한가요? 했는데 그걸 고맙게 이제 수미 배우가 해주셔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여름이한테 그 니콘 FM2를 준 거는 제가 처음 배운 수동 카메라가 FM2였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계속 준 설정이잖아요. 필름 카메라 그랬을 때 이게 단계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필름 카메라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여름이가 알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볼 때 기다리고 순간을 찍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장의 의미를 찍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걸 습득한 것처럼, 그래서 카메라를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고 싶은 분 계실까요? 저 뒤쪽에 검은 옷 입으신 분?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근데 그 시아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그 헤어지자고 했을 때 엄청 가슴 아프게 펑펑 울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울었는지 그 씬이 이제 대본에 이제 눈물을 흘린다는 있었는데 사실 저렇게까지 펑펑 우는 씬은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연우 언니랑 같이 이제 찍으면서 딱 언니가 문을 닫고 나가는데 그 순간에 제가 감정이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엄청 펑펑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 씬이 이렇게 딱 채택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질문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걸 찍을 때 저도 시아 배우가 저렇게 울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대단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매니저 실장님이 저한테 와서 되게 자기 자식 자랑하듯이 봤죠? 감독님 몰랐죠? 이러면서 가셔가지고 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배우님들께서 좀 좋아하는 씬을 중간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가지고 반대로 찍으면서 좀 어려웠던 씬이 기억에 난다면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감독님께서는 그 걷는 씬 외에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뺀 씬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규 배우님부터 들려주실까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씬이 어렵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좀 어떤 씬? 그 지은이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 그 육교 말고요. 네, 학교 앞에서 기다려서 걷는 장면이 아무래도 이 카메라 무빙도 있고, 저는 보통 미용실 안에 있었어서 카메라 무빙이 많은 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독 그 장면만 무빙이 있었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기 조금 어려웠었다. 뭐 그거 말고는 뭐 정서적으로는 어려웠던 장면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 혹시 처음에 여름이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려웠어요. 그거 왜냐하면 성스러운 감독님이 원하는 무너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탁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살면서 그렇게 무너져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거니까 저는 충실히 수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조금 어색했었는데 그 감독님 봤을 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감독님 믿고 네네. 몇 테이크 가셨어요? 우리 몇 테이크 갔어요? 네,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한 3테이크. 네. 네, 감사합니다. 시아 배우님 이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좀 감정적으로 어려웠던 씬은 이제 그 중앙선에서 아빠의 죽음을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고 집으로 막 가잖아요. 가서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씬이 사실 대본을 읽을 때부터 너무 어려웠던 씬이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표현을 해야 이게 과연 이 영화의 감정선과 잘 맞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씬은 테이크를 좀 여러 번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감정을 계속해서
그 세기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의 그걸 바꿨었고, 그리고 이건 약간 가벼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 또 하나 기억나는 씬이 그 연우한테 축구를 배우는 씬 있잖아요. 그 씬을 하는데 여름이가 못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못해 보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오히려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축구 할 때 그 연습을 하잖아요. 그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 제가 그렇게 될 거야 예상을 했어. 계속 연습하지 마라. 시안 연습하지 말고 있어. 근데 계속 어때 재밌잖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시아가 더 잘해 보이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계속 하지 마요.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오밋한 씬이 몇 개 있어요. 조금 있는데 저는 이제 편집을 할 때 약간 감독의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해. 그럼 그냥 삭제해요. 객관적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찍히지 않았다. 그럼 날려. 해가지고 한 2씬, 3씬 정도는 아예 날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조금 아쉬웠던 장면은 이제 그 마루랑 여름이가 막 숲에서 이렇게 걷는 장면을 찍은 곳에서 원래 엔딩처럼 하나를 찍은 게 있었어요. 되게 롱테이크로 이제 여름이랑 연우가 걷는데 막 사람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 여름이 혼자 도로를 걷는다. 나아감을 이미지하고 싶어서 그걸 찍었는데 제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제 소마이 신지의 이사를 이제 구로사 교시가 밝은 미래라는 작품을 오마주한 것을 제가 오마주를 하고 싶었어요. 시네필로서 내가 소마이 신지와 기요시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어쨌거나 그 영화들이 제 영화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 장면만 떼어온다고 해서 작동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무비밍이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샷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제가 그냥 사비로 내서 찍겠다 하고서 시원을 날렸죠. 아름답게. 네, 언젠가 또 감독님이 오마주를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씬 하나도 아깝지 않다. 네, 혹시 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주고 싶은 분 계실까요? 예, 앞에 앉아 계신 분. 그 오프닝 초반에 제목하고 여름이 얼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 따로 의도하신 게 있나 좀 궁금하고요. 혹시 그 여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캐릭터를 가질지 또 설정해 놓으신 게 있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그거는 기획 단계부터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던 것 같고요. 그 첫사랑한테 반해서 약간 세상이 무너지고 다시 건설되는 느낌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 세상이 막 돌아간다. 즉 나의 세상은 변화했다. 를 이미지로 하고 싶어서 그거를 360도로 직접 돌려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여름이는 관객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여름이가 컸을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빠가 볼 때 그때 제가 디렉션을 너무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응원해주는 행복한 분위기로 해달라고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여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처럼 녹록하진 않겠죠. 하지만 여름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렸습니다. 제가 혹시 괜찮다면 배우님들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마루랑 여름이가 각각 이 영화 이후의 시점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지 배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영원히 마이크를 갖고 마루 여름이 좋은 친구로서 계속 그 마루 미용실 운영했었을 것 같고 근데 새 사랑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새 짝을 만났을 것 같다? 같다가 아니라 거의 확신이에요. 네네네네. 여름이 통해서 지은이 더 잘
더 정리가 잘 됐던 것 같아서 네. 여름이도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말 힘들기도 할 거고 행복하기도 할 거지만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건 제 생각에는 직업으로 가져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자신의 취미랄까요? 그냥 뭔가 아빠와 자신을 이어주는 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 같아서 여름이는 뭐하고 살까요? 그거는 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근데 사진을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관객으로서 넷이 사진을 계속 찍을까 찍지 않을까가 좀 더 궁금했던 것 같은데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직업을 삼진 않더라도 어쨌든 카메라를 좀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자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감독님, 배우님 인사 듣고 GV 끝내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해 주실까요? 이렇게 여름의 카메라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꽉 차가지고 집에까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립영화가 요즘 어려운 시기여서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려요. 영화 괜찮았다면, 좀 의미 있는 시간이셨다면 뭐라도 남겨주시면은 저희 영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여름의 카메라를 보러 와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의 카메라가 3년 전에 찍은 작품이에요. 그때 여름에 정말 모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과 정말 열심히 찍은 작품이어서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요즘에 SNS 많이 하시잖아요. SNS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영화랑 같이 좀 시원하고 특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광교 시네마 여기 독립영화관 전용관 왔는데 너무 좋네요. 영화 보기 참 좋은 곳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첫 주차에 관객석을 꽉 채운 극장에서 GV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여름이의 이야기처럼 끝까지 남아서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화이팅! 네, 앞으로도 여름의 카메라에 많은 애정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자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